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세법교실 마지막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 공익법인 지원팀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이번 강의 시간에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와 지정 추천,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화면이 공유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은 채팅창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면이나 음성에는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는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앞전의 시간에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납세자 세법교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겠죠. 공익법인이 상증세법상의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지만 법인세법상 의무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단체로는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세법에 따라 당연하게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도 있지만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그러한 기부금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 단체는 지정 추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공익법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일단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신 그런 공익법인 단체도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이 지정 추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은 일단 대상 자체가 민법상 비영리 법인 등이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에 전전달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에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지정 추천 요건들을 검토한 후에 최종 심사 후 매 분기 말 지정 고시를 하는 업무 절차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공익법인들 중에 이 지정 추천 업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교단체나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또 의료법인이 아닌 그 외에 기타 민법상 비영리 법인 등이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먼저 인지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은 단체가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지원을 받기 위해 기부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정 추천 신청은 1년에 4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4분기별로 기재부가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신청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도 당해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신청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내가 어떤 분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정하신 분기가 있다 하면 그 분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를 하셔서 이렇게 분기가 넘어가거나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공익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음 연도에도 공익법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재지정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지정 신청을 나는 그 다음에 1분기에 바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4분기 지정 기간 내에 지정 추천 신청을 해 주셔야지 재지정 고시를 이제 1분기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재지정이어도 지정 기간 만료가 되는 해의 다음 4분기까지 지정을 받기만 하면
그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공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문제 같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재지정 신청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신청 접수 기간은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당해년도 1월 10일, 2분기 같은 경우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 3분기 같은 경우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 4분기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된 단체가 있다면 25년에 재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바로 그 다음해 1분기에 지정 추천 신청을 해서 지정 고시를 받고 싶다 하는 단체가 있다면은 23년 10월 11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은 요건 검토를 해서 25년 1분기에 지정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육을 듣고 있는 공익법인들은 아마 당연 기부금 단체이거나 이미 기재부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아서 지정 고시가 된 공익법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된 단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정 고시가 되면은 지정 고시 기간이 있지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부금 단체로, 그러니까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는지 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지정 신청을 놓치지 않고 다시 신청해서 기부금 단체로서의 지위를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 화면에 보면 지정 기간이 나와 있죠. 신규 지정은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은 지정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 대상이 많은 걸로 저희 쪽에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18년에 국세청이 아니라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추천 신청하여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이 올해 재지정 신청 대상이 되면서 주무관청이 아니라 국세청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공익법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니 각 공익법인들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익법인들은 반드시 지정 기간을 확인해서 23년 12월 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안에, 즉 올해 10월 10일 이전까지 반드시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지정 요건을 충족해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로 고시가 된 건이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재지정 신청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1항 1호부터 사무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산시 자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고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이 지정 추천의 경우에는 그래서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를 이제 임의서식이지만 제출을 하죠. 내가 공익법인의 대표자나 공익법인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이제 확약하는 내용을 제출을 해서 선거운동 한 사실이 없다는 이제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지 다시 지정 추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신청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 신청서는 법정 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 설립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라면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증명서류로 충분하고요. 세 번째로 정관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 요건, 여기에는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3번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에 단체 유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신청한 달에 직전 월까지의 수입 지출 내역서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절차를 거친 것 같으니 5번에 기부금 통한 사업계획서가 신규 신청 때에는 향후 3년분을 제출을 하지만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5년분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신규 신청 때와 다른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일곱 번째로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 보고서, 여덟 번째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여기는 임의서식이지만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출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현재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가 홈택스로는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홈택스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번 재지정이나 신규 신청 때에는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도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일단 이 지정 추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추천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최종 고시 결과에 비지정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비지정이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지정 사례들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지정 추천 신청 시 미리 서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재부에서 비지정으로 고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관상 목적 사업이 잘못되어서 비지정으로 되는 사례들인데요. 처음 지정 요건 1번에 보면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수입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의 공익 목적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사업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보호나 활동 지원 역량 강화, 회원 단체 지도 이렇게 특정 계층을 위한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특정 계층을 위한 수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관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규정이 없거나 수혜자가 회원 또는 회원 자녀로 특정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아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해상 규정입니다. 해상 규정은 자녀 재산을 유사 단체 등에 귀속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해상규정 요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위배가 되냐면 자녀 재산은 유사 단체에 귀속하면 안 되고 유사 법인에 귀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등기된 법인만 지정 추천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정 고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등기된 법인으로 기재부 지정 고시가 됐는데 내가 해산하면서 나와 성격이 다른 단체 귀속을 자녀 재산을 귀속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 재산을 유사 법인에 유사 몫을 가진 법인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재산을 유사 단체에 귀속시킨다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은 이 단어 하나지만은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등의 귀속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어떤 선택 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비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상 규정이 이제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비지정이 되는 사유로는 종교법인으로 지정 불필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에 따라서 이미 열거가 되어 있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이런 데는 이미 너희는 공익법인이야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법인들은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서 위에 설명드렸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런 단체들이 지금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법인으로 이미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열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지정 불필요. 이것은 이제 공익 목적 기부금이라고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별도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는 규정의 1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몇몇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공익법인들은 지정 추천 신청이라는 절차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목적 기부금이라고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재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지정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 추천을 신청을 할때 기부금, 그러니까 세법상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대상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정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 이걸 먼저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 요건들이 다 내가 대상에 맞고 요건도 다 맞다. 그러면 그때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제 기재부에서 분기별로 이제 분기 마지막 날에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정 추천에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영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되게 길게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법인이 아닌 기부금 단체인 공익단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법인이 아닌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제가 지정 추천에 대해서 해상 규정, 자녀재산 유사단체 귀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을 할 수 있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 즉 법인 등기가 된 비영리 법인만 일단은 저희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인이 아닌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공익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기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정 추천 신청을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법인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정 추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로서 지정 추천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점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수영님의 다른 답변들은 다른 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도로 문의를 좀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 문의도 있어가지고 이지혜님이 말씀하신 질문해 주신 접수기간 휴일인 경우, 그렇죠? 접수기간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 4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선거일이라서 공휴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 다음 날까지를 신청 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2분기 접수는 4월 11일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비전님이 지정기간 확인은 어디서 하냐로 돼 있는데 지정기간 확인은 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시면 고시 공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고시 공고 카테고리에서 공익법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매 분기별로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명단의 첨부 파일을 보면은 7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정 누계, 공익법인 지정 누계라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거기 공익법인 지정 누계라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본인 단체 이름을 클릭하면 그 옆에 지정 기간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내 단체가 언제까지가 지정 기간 만료일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24년 12월 31일에 신규 지정 기간이 끝나는데 재지정을 받으려면 25년 1월 10일까지 추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24년 12월 31일에 신규 지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5년 1분기에 받고 싶다. 25년 1분기에 재지정 고시를 받고 싶다 하면은 24년 10월 11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 못하면은 아예 재지정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언제라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24년 10월 11일부터 25년 1분기 재지정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1분기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분기나 2분기, 3분기, 4분기 아무 때나 재지정 추천 신청을 해서 지정 호시가 되면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밑에 나와 있죠?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정 추천 신청 서류를 분기별 접수 기간에 이제 넣기만 하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JY님, 기부금을 전혀 안 받는 법인인데 기부금 지정 신청을 꼭 해야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단체들이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금을 안 받으니까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게 이 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공익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공익 활동을 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비영리 법인으로서 활동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판단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단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필요하다 하면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MNJ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질문인데 이거는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지금 지정 추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 답변을 받고 있는데 전자기부 영수증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드리면 듣고 있는 다른 분들 헷갈리니까 MNJ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전자기부 영수증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른 분들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12월 31일에 신규 지정이 끝나는데 재신청해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 25년 2분기나 3분기에 재신청해도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12월 31일에 신규 지정이 끝나가시는 분들은 그 연도의 10월 1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는 그 지정 기간이 남아있는 해의 2분기나 3분기, 뭐 4분기 이때 신청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시면은, 신청을 하셔도, 취하 처리를 하시라고 연락이 오거나, 혹시나 어떻게 뭐 검토가 되더라도 비지정으로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신청은 안 되고, 내가 만료가 되는 해의 10월 11일부터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또 PARK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 설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님은 재지정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문의를 하셨는데, 기재부 지정 고시일에 나와 있죠. 이 지정 고시 이후에, 한 10일 이내에 뭐 지정 고시 결과가 문자나 안내문으로 갈 겁니다. 아마 이번 24년 1분기도 문자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안내문도 뭐 발송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 말이죠. 분기 말 고시가 되면은 그 후 한 2주 이내로 지정 결과에 대한 안내나 문자를 좀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 빨리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 사항 중에 제가 중간에 답변 드리면서 언급했던 기재부 홈페이지 가셔서 법령의 뭐 고시 카테고리 가셔서 공익법인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3월 31일,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31일이 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3월 29일에 고시를 했거든요. 3월 29일에 고시 내역을 보면은 이제 문자나 안내문 발송 전에 내가 재정 추천이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원 박님은 따로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어디 다른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원 박님은 따로 문의를 주시고요. 지호김님 이분은 12월 30일 지정 만료인데 이듬해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년도 10월 1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다음에 뭐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지호김님은. 근데 이제 공식적인 신청 기간은 전년도 10월 11일부터니까 뭐 그때 접수를 하면 뭐 안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따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련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를 받게 되면 상증세법상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지만 법인세법상에 따른 의무도 9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이행 보고 대상은 이제 여기에는 법인령 39조 1항 1호 강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기재부 고시, 기부금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도 강목에 포함되기는 한데 종교단체는 이제 보고 대상이 아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고 대상인데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고요. 보고 절차로는 관할 세무서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뭐 지정 취소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대다수 성실하게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공익단체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 법인령 39조 1항 과목에서 가로 1에서 가로 3을 충족할 것.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정 요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있죠. 대부분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일 것이니까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 추천 신청할 때부터 지정 기간 내내 이 의무를 지켜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이제 같은 내용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닌 세법에서 열거된 그런 공익법인들 있죠. 사회복지법인, 뭐 의료법인, 학교 이런 데들 이런 데도 여전히 똑같이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그런 의무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부금 모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때는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두 군데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결산 서류 공시한 단체인 경우에는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들은 결산서류 공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년 4월,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를 하면 3번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올해 선거가 있는데 지정 추천을 받았을 때만 해도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는데 뭐 올해 선거 때 어떻게 하다 보니 선거운동을 뭐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법인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절대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뭐 선거운동을 한다. 이제 이를테면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지자체 단체의 장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군의 군수가 A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그런데 A군수가 임기가 만료돼서 올해 다시 뭐 A군수로 뭐 후보자로 나왔고
A 군수는 이제 다시 또 A 군수가 A 군수의 군수가 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A 군 장학회 또는 A 군 장학회의 이사장이다라는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A 군의 군수 후보로 나왔다라는 개인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는 이제 의무사항 위반으로 보지 않고 이 공익법인이죠. 그러니까 공익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4번 의무사항을 위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기부금 단체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은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5번 보겠습니다. 수익의 80% 이상을 목적 사업에 지출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때 목적 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정관이 내 단체의 정관이 뭐 환경 사업에 관련된 그런 목적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뭐 고아원에다가 뭐 기부금을 고아원에다가 뭐 사업비를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 고아원에 사업비를 지출한 것 자체는 얼핏 보면 공익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상 공익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관상 공익 목적에는 우리 단체가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그런 목적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 고아원이나 무슨 뭐 그런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데에다 이제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목적 사업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에 지출을 해야 되고 또 내 수입의 80%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단체 수입을 그냥 다 내 정관상 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시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반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다른 데도 안 쓰시면 되는 겁니다. 6번은 최근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을 것. 이거는 이제 신규로 지정된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2년 이상 이제 기재부 단체 지정고시 법인이거나 아니면 당연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7번째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용인데 이번에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데 이게 단적으로 24년 1분기에 지정 고시된 단체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강의를 듣는 공익법인 중에 그러면은 24년 1분기라 하면 24년 3월 29일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9일에 지정 고시가 됐으니까 그 단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전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가산세를 이제 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고 신고 안 하셨다가 가산세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1분기에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들이 이제 이 교육을 듣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계좌 개설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로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인데요. 이거 3번과 약간 겹치는 내용이죠. 제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나 결산서류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홈페이지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8번에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8번을 이행을 하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홈페이지만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실적 공개는 8번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으로 대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하면 별도로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홈페이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8번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을 안 한다 하면 근데 어차피 법에세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9번 보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총 자산이 100억 미만이면서 이게 다 엔드 조건이거든요. 총 자산이 100억 미만이면서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미만이면서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 그러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익 금액은 말 그대로 수익 금액인데 기부금은 아닙니다. 기부금은 이제 출연자산 가액이라는 그 단어있죠? 그 출연자산 가액이 이제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수익 금액은 예를 들어서 공익 활동하면서 뭐 별도로 뭐 받는 수익 금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을 영위해서 벌어들인 그 금액이 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요. 출연자산 가액은 이제 기부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다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법정 기부금 단체죠. 예전에 법정 기부금 단체라고 불렸던 특례 기부금 단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가 지자체, 국립대병원, 그리고 해외 한국학교 전문 모금기관 등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그 주 대상은 죄송합니다. 2번에 해당되는 이제 법인들인 거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의 전교단체 이렇게 세법이 열거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고시 없이 무조건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열거되지 않은 비영리 법인인데 공익활동을 좀 해야겠다, 공익활동을 한다, 그래서 내가 기부금을 받아야겠다 라는 이제 단체들은 국세청장이 이제 추천을 해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면 기부금 단체 범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비지정 사유에서 설명드렸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기타 사유에 보면 이제 비지정 사유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지정이 불필요하다. 이때 이 공익 목적 기부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3번의 법인령 39조 1항 가로 2 다목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가 이 공익 목적 기부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신청이 없이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기재부 지정 추천, 그러니까 공익법 지정 추천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사유에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지정이 불필요한데 지정 추천을 했으니까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공익목적 기부금. 이 공익목적 기부금도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재부 홈페이지는 제가 이거 끝나고 인터넷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어디에서 보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의무이행,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설명을 드렸고요. 의무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는 경우에 기재부가 지정 고시한 일반 기부금 단체가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가 의무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지정 취소 요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상증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이 된 경우. 상증세법상 의무불이행하면 저희가 고지하죠. 증여세를. 그런데 이 증여세액이 가산세 포함해서 1천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잦은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고요. 두 번째로 공익 목적을 위반하거나, 공익 목적이 그거죠. 정관상 목적 사업을 위반을 한달지 그런 공익 목적을 위반하거나, 또 의무사항, 좀 전에 설명드렸던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그 의무사항을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 기한과 절차 있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되는 거. 이게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거든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이 9가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뭐 실질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라는 어떤 형식적인 서류 제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내가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거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가 작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서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하지 않아서 지정 취소가 된다면 좀 그렇죠. 이게 너무 큰 불이익이죠. 세 번째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하면 당연히 뭐 지정 취소가 되겠죠. 지금까지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어떤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됐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아닌 뭐 학교, 의료, 법인 등 그런 세법에 열거된 단체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가 된다 했죠. 이 명단 공개는 여기도 요건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에도 명단이 공개가 되고요.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단 공개가 됩니다. 또 최근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고요. 2회 이상 의무위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 시에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가 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즉 미보고했을 때의 불이익이 양쪽 다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 의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사이트는 제가 전자기부금 영수증까지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한번 시연이 되는지 봐서 시연이 되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재지정된 단체면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요. 이 기억님이 문의하신 내용인데 문의사항이 1분기 재지정된 단체인데 계좌개설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재지정된 단체면 사실 그 전에 계좌개설 신고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되어 있었을까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미 공익법인으로 뭐죠?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 계좌개설 신고 기한은요. 기억님은 좀 계좌개설이 정말 신고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지원님 간편 서식을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 공개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허지원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서류 공시는 표준 서식을 얘기한 거였고요. 만약에 내가 뭐 자산옥 뭐 수익금액 3억 미만으로 간편서식 결산서류 공시 대상이다 그러면 간편서식에는 기부금 모금의 활용실적 그 서식 자체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기부금 모금의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허지원님이 잘 짚어주셨고요. JH님이 링크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게 기재부 홈페이지네요. 한번 열어드려 볼까요? 아니면 이 채팅방이 다 공유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JH님이 공유해 주신 링크로 좀 들어가 보면 고시 조회 가능한 홈페이지 공유한다고 되어 있네요. JH님이 링크해 주신 대로 들어가 보시면 기재부 고시 조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손님으로 참여님,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요.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바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이제 말 그대로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혜택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 작성 보관 의무를 면제를 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매년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명단 공개의 두 번째 그 사유 있죠.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자기부금 영수증 1번을 보면 혜택이 기부자별 발급 명세 작성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공익법이다 하면 일단 명단 공개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혜택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부자 입장에서 이제 편리한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역이. 그래서 기부금 단체에서 별도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영수증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오른쪽 기부금 단체 세 번째에 나와 있죠. 영수증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기부자 입장에서는 이제 적격증빙 활용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가장 큰 혜택은 연말정산 시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고 기부금 단체의 가장 큰 혜택은 이제 그 각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제출 면제되는 게 가장 큰 혜택이고 두 번째로 영수증 관리 비용 절감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혜택이죠. 뭐 해마다 연말 되면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스템 주요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때는 개별 발급하는 방식과 일괄 발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개별 발급은 말 그대로 개별 기부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을 입력해서 발급하는 방식이고 일괄 발급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일괄로 입력해서 업로드 하시거나 자체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변환해서 다수의 기부 내역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일괄 발급 메뉴입니다. 두 번째로 기부자 요청 발급 메뉴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누락했을 경우에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기부자 요청 발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기부금 단체가 실제 기부 내역을 확인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내역 조회는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수정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 등으로 당초 발급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금액이 수정이 가능한데 금액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부 일자나 기부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삭제 후에 재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발급 삭제는 개별 또는 일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괄로 업로드했는데 일괄로 업로드한 데이터 자체에 기부자 오류가 있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괄로 또 삭제를 하시고 다시 일괄 업로드를 하셔야겠죠. 조회 및 출력 이건 이제 기간별 기부자별로 조회 조건 선택해서 조회 출력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제 포털 화면을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전자기부금이 한 5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6번째네요. 6번째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포털로 가면 방금 설명해드린 기부금 단체 메뉴가 있죠? 개별 발급, 일괄 발급, 그리고 발급 신청 관리. 발급 신청 관리는 이제 수정 삭제가 가능한 거고, 발급 목록 관리, 발급 목록 관리에서 가능한 거고, 이 맨 마지막에 발급 권한 신청 있잖아요. 이 발급 권한 신청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뭐 아무나 바로 이렇게 발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법인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 1회에 한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이 주체가 공익법인인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공익법인이 맞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적격 단체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검토 결과 그 적격 단체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발급 권한을 승인을 해드리는 거고, 이 발급 권한을 승인을 받아야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하면 이 기부금 단체 지정일을 입력한 후에 필요 서류, 설립 허가증이나 적격 기부금 단체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세무사 담당자가 첨부 서류를 다 확인을 하고 승인 처리를 하면 그때부터 발급 권한이 부여되는 거고요. 휴대전화 번호를 그러니까 발급 권한 신청하실 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를 하시면 신청 결과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 지정 고시 기부금 단체는 국세청에서 발급 권한을 일괄로 부여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급 권한 신청 메뉴를 보면 처리 정보에 빨간색 박스들 있죠? 여기 이제 빨간 별이 붙어 있는 게 필수 입력 사항인데 기부금 단체 지정일. 이것은 뭐 옆에 써 있죠. 허가일, 인가일, 등록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연락처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니까 빨간색 별이 없죠. 그런데 이 연락처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놓으시면 신청 결과가 문자로 발송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적으시면 좋겠고요. 처리 상태는 내가 신청한 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뭐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큰 빨간 박스를 읽어보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고요. 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서 승인 신청을 하셔야지 발급 권한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발급 화면인데요. 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헷갈려서 전화를 많이 주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은 그러니까 나는 기부금 단체죠. 이 기부금 단체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부금 단체인지를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이거는 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개별 발급 화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눌러보면은 이제 뭐 법인세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재부 지정 고시 39조 뭐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따른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 그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지정 고시 단체는 법인령 39조에 따른 기재부 지정 고시라는 거, 다른 것들은 뭐 병원이나 학교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뭐 단어들이 남아 있는데 기재부 지정 고시 기부금 단체는 좀 안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법인령 39조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부자. 기부자는 이제 뭐 개인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일자와 이 유형 있죠, 유형. 이거 유형은 이 1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 세팅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이 화면 캡처상에 보면 그러면 이 법인세법 24조 3항 5호는 특례 기부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례 기부금 단체가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의 법정 기부금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1번에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따른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를 선택을 하시면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지정으로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금액하고 기불자를 입력을 하고 추가하기를 누르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개별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일괄 발급은 이제 엑셀 파일을 내려받고 작성하고 오류 검증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류 검증을 반드시 하셔서 오류가 안 나올 때까지 하신 다음에 오류가 안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오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제출을 하면
부정확하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류, 검증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오류가 있으면 무슨 오류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오류 조회를 눌러보면 이렇게 화살표 보면 이렇게 뭐가 오류인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오류들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1번부터 이제 파일 선택부터 파일 제출하기부터 이제 하셔서 이 오류가 안 나올 때까지 그럴 때까지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지 일괄 발급이 완료가 되는 거고,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은 오류로 이렇게 수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류자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괄로 발급할 때는 검증 결과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사항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오류분만 빠지고 정상분만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오류분은 내가 그냥 개별로 발급하련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업로드 된 상태에서 오류분을 다시 개별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나눠서 일괄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여러 번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건이면은 10,000건 한 번에 올리면 안 올라가거든요. 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올렸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자꾸 오류가 난다. 그러면 이제 건수가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땐 좀 월별로 좀 적당히 나누어서 제출을 하시면 일괄 발급이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용량이 많은 경우에 제출하기 클릭하고 화면을 닫아도 업로드는 진행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건지 알고 2번, 3번, 4번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2번, 3번 누르면 2번, 3번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하기를 한 번만 클릭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서 이게 목록 관리에서 발급 여부 확인하시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도 되고, 또 이 일괄 발급 절차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출 내역들이 잘 등록이 됐는지를 거기서 확인하고 목록에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여러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복 발급이 된다는 거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출 내역 확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2번, 3번, 4번 이제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누른 다음에 다음 날 제출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에 일괄 발급 업로드 건별로 삭제 가능하다는 말은 이 일괄 발급 파일 자체를 업로드한 파일 자체를 이제 하나씩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10,000건을 한 번에 못 올리니까 10번에 나눠서 올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10개의 자료를 다 삭제 안 하고 첫 번째 자료만 삭제를 하고 첫 번째 자료만 다시 올려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개별 발급은 이제 발급 목록에서 선택해서 삭제하고 일괄 발급분은 이 화면에서 이제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 제출 내역 확인 여기에서요. 그리고 기부자 요청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부자가 발급 권한 신청을 이건 기부자가 입력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본 단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내역을 조회를 하면 기부자가 어떻게 뭐 신청했는지 나오죠. 왼쪽에 인적 사항이랑 상원 이렇게 나오고 기부 내용도 기부자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 금액이 그 날짜에 들어온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승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날에 이런 금액을 기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반려하시고 반려 사유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화면이고요.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가 되죠.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가 되고 위에 메뉴를 보시면 내려받기도 가능하고 기부금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합계표 다 출력이 가능하고 수정 삭제도 여기서 하고요. 개별 발급도 여기서 가능하고 이 발급 목록 관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메뉴 설명이라서 그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서 사용자 IOD 신청 이거는 무슨 화면이냐면
한 명이 전자기본 영수증을 온전 이렇게 담당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기부금 단체가 한 두세 명의 분들이, 직원분들이 이제 전자기본 영수증 발급을 이제 같이 업무를 담당할 때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기부금 단체 소속 직원 다수가 전자기본 영수증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용하는 거고,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부서 사용자가 이제 인증해서 승인을 하면 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그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부서 사용자 임기 가입자는 별도 가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담당은 이거 안 하셔도 전자기본 영수증이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아이디하고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내용대로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요 Q&A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강의 예정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채팅창에 나와 있는 문의사항 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수영님은 기부금 영수증 질문을 좀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더 이게 본점 지점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1, 2, 3번 써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NJ님이 말씀하셨던 전자기본 영수증 발급 수정 관련도 공통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NJ님도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제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RK님, 공익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기부금을 받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되고,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추후 이 공익법인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불이익이 더 많죠. 예를 들면은,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줄 알고 기부자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자는 이제 적격 기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에 이렇게 엮인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질문들이 개별적인 질문들이 좀 몇 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내 단체만 관련된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 중에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 때 답변 드리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JH님,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돼야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지 않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적격 기부금 단체로 인정도 되지 않고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된 이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주님이 계좌개설 신청 홈택스로 등록하셨다고 했는데, 홈택스로 계좌개설 신고하셨으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지호김님은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셨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약간 단체 자체적인 어떤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황님은 발급 권한 부여 신청한 적이 없이 발급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개별적인 그런 사항이랑 좀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면 별도로 신청 없이 저희가 자동으로 부여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기재부 지정 고시된 단체는요. 그러니까 아마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뭐 발급권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발급했다 하신다 하면 기재부 지정 고시 단체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로 발급 권한을 직권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급 권한 부여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음. 김인선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휴대폰 번호로 발급을 원하시면 기부자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기부자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지 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자가 휴대폰 번호로 발급을 원한다 하면 그러면 기부자님이 홈택스에 따로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쭉 봤는데 약간 개별적인 성격인 것들도 있고 조금 공식적으로 답변보다는 객관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좀 맞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질문할 때는 어디로 질문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국세청 조직도 보면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있습니다. 거기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지정추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관련 문의는 지원 3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현정님은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 하신 분들 무기명 등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서 익명 기부금 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무기명으로 등록하셨다가 나중에 실명 전환 요청하시면 그때 실명 전환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천 사랑님은 이제 25년 12월 31일까지가 지정 기간인데 재지정 신청 이전이죠. 그러니까 재지정 고시 이전에 기부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주요 Q&A의 16번을 보시면은 지정 고시 이후로 이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재지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발급이 되시긴 하실 건데 이제 혹시 지정고시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소급 발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좀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 보이고요. 그런데 전자기본 영수증에서 소급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니까 이제 고시일 이후에 뭐 그 전에 받았던, 그러니까 고시 이전에 받았던 기본 영수증은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들은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전화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홈페이지 한번 가서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가능한지 한번 봐보고. 인터넷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네이버 화면 보이시네요? 네. 여기서 그냥 이제 기획재정부 치시는 거죠. 기획재정부 포털 치시면 MOEF 포탈에 나오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법령으로 들어가십니다. 법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행정규칙 밑에 고시 공고 지침 있죠? 고시 공고 지침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제 고시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24년 1분기가 가장 최근 고시여서 제일 먼저 뜨죠. 지금 보시면 24년 1분기 공익범죄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이렇게 뜨는데 내가 22년에 지정받아서 내가 지정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고시명에다가 공익법인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분기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분기별로 쭉 나오고 내가 22년 4분기에 지정 고시가 된 법인인데 내가 지정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22년 4분기 지정 고시를 눌러가지고 첨부 파일 나오죠? 첨부 파일에서 이번에 지정 누계 있죠? 지정 누계 엑셀 파일을 열면 여기 보면 이제 대상 단체명과 지정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내가 녹색 발전소다. 그러면 나는 2022년 12월 30일에 지정받은 단체이고 지정 기간은 22년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24년 12월 31일이 이제 지정 기간 만료일이니까 24년 10월 11일부터 이제 25년 재지정 신청 기한 시작일부터 25년 그 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익 목적 기부금 있잖아요. 공익 목적 기부금은 지정 추천 신청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7번에 있는 거거든요. 7번 공익 목적 기부금의 범위. 눌러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한글 파일 보이세요? 네. 공익 목적 기부금 파일을 열면 이 한글 문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한글 문서에 나와 있는 이 기부금 있죠? 이 기부금으로 사업하는 이 기부금으로 이렇게 공익 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익 목적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정 추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좀 뭐 금방 보시면은 약간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보통 선정이 되는데 11번 같은 경우 이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이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사업하는 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겠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정추천 신청 없이 이 공유목적 기부금 11번에 의해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목적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기부금 단체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12번 같은 경우는 발명신흥 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공익사업 하는 단체니까 뭐 발명신흥재단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 뭐 13번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진흥재단 이런 데가
이제 기부금, 공유목적 기부금 이제 고시가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내가 기부금 단체인데 약간 공공기관의 성격을 살짝 가졌다. 그러면 이 공유목적 기부금에 일단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신다 하면, 그런다 하면 그때 이제 지정 추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공유목적 기부금의 26번을 보시면 여기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세요? 지정요건 맨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지정요건의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1항 1호부터 3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방가로 2번, 3번, 4번, 5번을 충족했을 때 기재부 지정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지정 추천 신청이 필요 없는 공익목적 기부금에도 이 명단에 26번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재부 지정 추천 대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1항 1호에서 3호의 사업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1항에 따른 사업만 수행을 해도 공익목적 기부금 공익목적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내가 정관의 목적 사업이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1항만 한다. 나의 목적 사업은 그것만 한다. 그러면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 추천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93조 1항부터 3항을 내가 수행을 다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목적 기부금에 해당이 안 되고 지정 추천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빈 단체인 경우에는 이 정관상 목적을 잘 살펴서 지정 추천 대상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비치나 님이 문의 주신 건데 24년 3월 29일 재지정 고시 문자 직후 신규 공익법인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발음도 꼬이네요. 맞춤형 세법 교육도 진행한다 문자 받았는데 오늘 교육과 같은 교육이냐 물어보셨는데 네, 오늘 교육과 같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을 들으신 신규 단체나 재정 단체는 3월 29일 신청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면 들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육으로 가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공익법인은 사회적 어떤 공익활동을 잘 수행을 해서 어떤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구사청에서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항상 개선 의견 같은 것을 이제 저희 쪽에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사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